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졌던 인물들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속 정치 무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사면 복권, 당적 변경 등 갖가지 사유로 돌아온 인사들마다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물갈이 대상에 올라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퇴출된 지 8달 만인 지난해 8월 다시 돌아온 국민의힘 최연호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 직전 배제 인물은 같은 지역구에 신청할 수 없다는 중앙당 규정이 바뀌는 흔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애칭인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7번째 총선을 치렀던 선거 사무실에 출근하며 절치부심 청주시장 선거에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모두가 봉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냐 시장이냐를 떠나서 시민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 윤갑근 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은 라임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기사 회생했습니다. 다음 주 예비 후보에 등록하고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본격 나서는 윤 전 위원장은 자신이 비운 사이 상당으로 복귀한 정우택 현 당협위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한 전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은 올해 초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치적 족쇄가 풀린 이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지역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은 민생이나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아마 제 힘이 보탬이 된다면 그걸 다시 이제 원자리로 찾아봐야 되고. 사선을 지낸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오재세 전 의원은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우며 오는 6월 당적을 바꿔 도지사직에 2번째 도전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아파트 내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를 번식해왔다는 한 동물 생산업자와 관련해 이 업자의 불법 생산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업자에게 집을 내줬던 임대인들 모두 고양이 사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고양이를 번식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사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동물학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집을 내줬던 임대인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집안의 벽지 등은 상당수 찢겨져 있고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는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겉에가 훼손되고 그런 거는 이제 일부 교체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냄새가 엄청 심해서 찌들어갖고 이거는 철거가 아니면 저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A씨의 이 같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동물 생산업 운영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준 다른 집주인 역시 고양이 여러 마리를 목격했고 그때도 집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A씨가 8달 동안 거주하고 나간 뒤 뜯어진 벽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데에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벽지 장판을 다 스크래치를 내면서 구멍이 나잖아요. 그 사이로 소변이 들어가서 장판을 새로 깔 때도 그 냄새 빠질 때까지 바로 못 갈았어요. 인테리어 새로 다시 다 했어요. 그 이전 A씨에게 주택을 임대했던 또 다른 집주인 역시도 A씨가 집을 나간 뒤 장판과 벽지 등을 수리했지만 그럼에도 한 달 이상 악취가 빠지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동물 생산업을 한 적은 절대 없고 과거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해줬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다시 16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7,427명으로 1년 전 160만 837명보다 3,410명이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150만 명대를 보인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4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14%가 올랐습니다. 청주 서원구 계신동과 성화동, 그리고 제천 장락동 아파트 등이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충북의 경제단체들은 올 한 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사업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제조업을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업사이클이 예상되는 올해 충북 경제의 대표 주자입니다.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 SK 하이닉스와 파운드리 강자인 DB 하이텍, 그리고 메모리 모듈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심텍 등의 깜짝 실적이 기대됩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지역의 생산 인프라를 대폭 확대했고,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치료제 개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 트렌드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확대되고 전력기기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해 증가 추세였던 서비스업은 보합세에, 반대로 보합세였던 제조업은 증가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들 스스로 전망하는 올해 경기 상황은 한마디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충북의 경기 전망지수 BSI는 긍정과 부정의 기준인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8로 조사됐습니다.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성장이 예상되고 뿌리 산업을 비롯한 그 외 산업은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충북 경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수출 주력 산업의 호황이 기대됩니다. 다만 원자재와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중앙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2년 전부터 폐철로가 된 단양의 옛 중앙선을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레일 코스터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시설을 만들 예정인데요. 단양구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새로운 여행 코스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폐철로로 변한 단양 단성역입니다. 서울 청량리부터 경북 안동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기존 중앙선 철로 일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와 선로가 그대로 남아있어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은 상황. 국가철도공단과 단양군이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레일 코스터를 활용한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 7월에 착공을 하여서 내년 9월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큰 그림은 단성역을 출발점으로 2층짜리 풍경열차 2대를 투입해 중령역까지 관광객과 레일 코스터를 이동시킵니다. 다시 중령역으로 돌아오는 8.2km 구간은 레일 코스터를 타는 코스로 구상 중인데 중간에 있는 3개의 터널 내부는 미디어 아트로 꾸밀 계획입니다. 평균 경사가 2.3%가 동일하게 경사가 구배가 돼 있어서 출발만 한다고 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스리감 있게 속도를 줄여가면서 내려오는, 그래서 저희가 레일바이크가 아닌 레일 코스터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천만 관광도시 단양군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CJB는 지난달 영동군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9살 민경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 아동을 돕기 위해 가는 후원의 손길이 새해 시작과 함께 답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원의 힘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아궁이로 물을 끓여야만 하는 낡은 집은 9살 민경이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책상 하나 놓을 자리 없는 작은 방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 민경이에게 비좁습니다. 천원의 힘 17번째 후원 아동인 민경이의 사연이 전해진 이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37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스럽게 모은 기부금이 민경 어린이에게 올 겨울을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현대바이오랜드는 직원들의 사내 모금을 더한 446만 원을 초록우산에 기탁했습니다. 환경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작은 희망이 아마 갖게 되면 좋은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민경아 화이팅! 아동이 거주하는 영동군에서는 영동 1호 키다리 아저씨가 탄생했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아이들이야말로 지역의 꿈이고 희망이라며 100만 원의 성금과 매달 10만 원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우리 700년 공직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이 밖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성금 200만 원, 주식회사 ITM 반도체와 임직원 일동이 28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민경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민경이 가족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는 3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출마합니다. 김 전 의원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 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윤갑근 전 현직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는 해당 정신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니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준주거용지의 의료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단지 초등학교와 270m 이상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 수요와 통행 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2023년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시행합니다. 청주시립도서관이 오는 20일까지 올해 책 읽는 청주 시민 독서운동 후보 도서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국내 작가의 아동, 청소년 일반 분야의 도서로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추천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주 영하 6도, 충주 영하 10도, 제천 영하 11도, 옥천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져 일요일 곳에 따라 약한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중반 한낮 영하권의 주의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